자, 문제 4번 보시겠습니다. 문서, 공문서의 기능과 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고 40점이죠. 자, 문서의 기능과 문서의 종류입니다. 자, 문서의 기능에는 뭐가 있나요? 그리고 문서의 종류. 문서의 기능에는 5가지가 있죠. 의사기록의 구체화, 그리고 의사의 전달, 3번째 의사의 보존, 4번째 자료의 제공, 5번째 업무의 연결 조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40점짜리인가요? 40점. 자, 문서의 기능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문서의 기능의 첫 번째, 의사기록의 구체화입니다. 의사기록의 구체화. 이게 바로 뭐냐? 의사기록을 기록하는 것을 구체화시킨다. 표현기능이 되겠죠? 표현기능. 의사기록의 구체화. 문서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뭘로 표현할까요? 문자라든가 숫자라든가 기호 등을 활용했어요. 문자, 숫자, 기호 등을 활용하여 종이나 다른 매체에 표시하여 문서함으로써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 이 기능은 문서를 기한해서 언제까지죠? 결제할 때까지 문서가 성립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암기하세요. 의사기록을 구체화시킨다. 이것은 표현 기능이 있다. 2번째는 의사의 전달은 뭐가 될까요? 상대방에게 뭐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전달 기능이 있는 거죠. 전달 기능. 의사의 전달. 문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여러분, 전화라든가 구두로 전달하는 것보다 좀 더 뭐하고 정확하고 변함없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전달 기능은요, 다른 말로 공간적 확산 기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간적. 만약에 뭐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문서를 전달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미국 정부에다가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간적 확산 기능입니다. 공간적 확산 기능을 말한다. 문서는 발송에서 도달 등 유통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죠? 유통 과정. 무슨 과정이요? 유통 과정. 그 다음에 3번째는 문서는 오랫동안 보존하는 기능이 있죠. 문서의 보존입니다. 컨서베이션. 보존은 무슨 기능입니까? 보존 기능이죠. 보존 기능. 이거는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 자료로 가치가 있다. 역사적 자료 가치. 역사적인 자료로서 가치를 갖기도 한다. 이거는요, 보존하는 거니까 이거는 뭡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이거는 시간적 확산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간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 이건 시간적 확산 기능이 있다. 시간적 확산 기능이 있다. 전달 기능은 공간적 확산 기능이 있고 보존 기능은 시간적 확산 기능을 갖고 있다. 4번째는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 제공. 보관된 문서는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보관하고 있으니까 참고 자료 내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또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즉 행정 활동을 지원 촉진한다. 행정 활동을 지원 촉진한다. 키워드를 찾아내세요. 다섯 번째는 업무를 연결하고 조정, 코디네이팅 할 수 있다. 업무의 연결과 조정 기능이 있다. 코디네이팅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서를 기한하고 결제하고 협조 과정을 통해서 자, 문서를 기한하고 올리는 것은 검토지요. 검토를 통해서 결제가 되는 거고 보좌기관을 통해서 뭐 하지요? 협조가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기한해서 검토하고 협조해서 결제까지 하는데 뭐가 이루어질까요? 정보순환이 이루어진다. 인포메이션 사이클, 정보순환. 정보순환이 이루어져 업무의 연결 조정 기능이 있다. 업무의 연결 조정 기능. 정보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의 연결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다섯 가지가 문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암기하세요. 의사기록의 구체화는 표현 기능, 의사의 전달은 전달 기능, 의사의 보존은 보존 기능, 자료 제공은 참고 자료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업무의 연결 조정 기능이 되는데 이거는 바로 인포메이션 사이클, 정보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문서의 종류를 보시면 이거를 20분이니까요. 40분짜리니까 한 16분에서 17분 정도의 답안지를 보고 한번 16분에 걸쳐 써보세요. 16분. 이 답안지 보고 쓰는 것도 16분에 쓰는 것도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할 겁니다. 벅찰 겁니다. 자, 먼저 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에는 첫 번째는 작성 주체에 관한 분류가 있습니다. 작성 주체에 의한 구분. 여기는 작성 주체는 공문서가 있고 사문서가 있죠.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는 게 공문서지요. 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접수한 문서도 다 공문서로 볼 수가 있고요. 사문서는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가 사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주체는 공문서와 사문서가 있다.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공문서, 사문서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공문서는 무엇이고 사문서는 무엇인가 약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 대상 여부에 따른 구분입니다. 유통 대상 여부. 유통 대상 여부에 따른 분류. 유통 대상 여부에 따른 분류에는 유통되지 않는 문서가 있고 유통 대상 문서가 있습니다. 유통되지 않는 문서. 유통되지 않는 문서. 유통되지 않는 문서는 내부 결제 문서입니다. 유통되지 않는 문서는 내부 결제 문서가 된다. 응? 내부 결제 문서. 이거는 외부에 발신합니까? 안 합니다. 넘겨서 유통 대상 문서. 유통 대상 문서에는 뭐가 있나요? 대내 문서, 대외 문서, 대내 문서,
대외문서, 대내문서, 대외문서, 또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문서지요.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가 동일한 문서.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 유통 대상 문서에는 세 가지가 있다. 대내문서, 대외문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의가 같은 문서. 여러분, 대내문서는 뭡니까? 그죠? 행정기관 내부에서 특히 보조기관과 보조기관 상호 간의 협조를 나누어 수신, 발신하는 문서는 대내문서가 되겠습니다. 대외문서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 행정기관에서 국민들, 행정기관에서 단체 등의 수신, 발신하는 문서는 대외문서가 되겠습니다. 또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명의로 발신하고 자신의 명의로 수신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명의로 발신하고 자신의 명의로 수신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사발령을 했다. 인사발령. 그럴 때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가 되겠습니다. 인사발령 같은 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시. 세 번째는 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 이것만 가지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입니다. 성질. 문서는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느냐? 성질에 의한 분류에는 뭐가 있나요? 거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은, 그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은 이게 언제 바뀐 거야? 2016년 4월 26일로 바뀐 거죠. 쓰세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은 공문서를 어떻게?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를 구별하고 있다. 법지, 공비, 민일. 암기하세요. 법지, 공비, 민일,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법지, 공비, 민일. 법지, 공비, 민일.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법규문서는 어떤 걸까?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지요. 여러분, 최고의 법이 뭐야? 헌법. 헌법 밑에 뭐가 있어요? 법률. 법률 밑에는 시행령.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죠. 대통령 밑에는 총리령. 부령도 있어요. 부령이라고 하는 건 각 부처 장관들이 만든 거, 부령. 그리고 조례와 규칙, 이런 것들이 법규문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문서는 뭡니까? 지시문서는 이런 게 있어요.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지시문서에는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훈지예일, 암기하세요. 훈지예일,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여러분, 훈령이라는 게 뭐예요? 국세청 훈령, 행정자치부 훈령, 많죠.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장기간, 훈령이라고 하는 건 장기간 출처예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장기간에 걸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는 것이 훈령이다. 지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문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하급기관이 상급기관한테 문의를 하게 되면 상급기관이 이렇게 업무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예규라고 하는 건 뭐냐? 예규는 국세청 예규도 있고 법무부 예규도 있고 뭐 부동산 등기법 예규도 있는데요. 각 법마다 예규가 있습니다. 행정 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정 업무 처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어떤 업무 처리하는데 반복적인 행정 업무 처리 기준이 바로 예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예규 이런 것이 있어요. 반복적인 행정 업무의 처리 기준이다. 예규. 그러니까 훈령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을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명하는 것이고요. 예규라고 하는 건 뭐냐? 반복적인 행정 업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반복적인 것. 일일 명령은 당직, 출장, 시간의 근무, 휴가 등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이 일일 명령이 되겠습니다. 훈지의 일 기억하세요. 근데 이거 다 쓸 수가 없고요. 지시문서에는 훈령, 지시, 애규, 일일 명령 정도가 있다. 시간이 나오면 쓰는 거야. 답을 잘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고문서입니다.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가 공고문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시도 있고 공고도 있습니다. 고시와 공고. 고시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문서죠. 국세청 고시, 산림청 고시 알리는 겁니다.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문서가 고시가 되겠습니다. 공고, 입찰 공고, 그죠? 시험 공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문서. 그러나 그 공고는 그 내용, 그 효력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일 것이다. 시험 공고, 입찰 공고는 그 내용의 효력이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을 말한다. 네 번째, 비치문서입니다.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과 카드를 말합니다. 대장과 카드. 공고문서는 고시와 공고, 비치문서는 대장과 카드.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가해주세요, 허가해주세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일반 문서는 이러한 법지, 공비, 민이 아닌 것은 일반 문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회보라든가 보고서. 다 쓰기 바쁘죠? 법규문서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지시문서는 훈지의 일,
공고문서는 고시와 공고, 비치문서는 대장과 카드, 일반문서는 회보와 보고서,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가해주세요. 허가, 인허가, 민원인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성질에 의한 분류만 따로 20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좀 디테일하게 써야 되겠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서의 종류를 하려면은 이 정도 쓰시면 훌륭한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기한의 개요. 기한문 작성 시 고려사항과 기한의 종류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이것도 40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한의 개요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기한의 개념이 나오나요? 자, 먼저 기한의 개요.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기한의 개념. 기한의 개념. 두 번째는 기한의 원칙. 기한자의 자격. 기한의 개념에는 개요, 기한의 개념, 기한의 원칙, 기한의 자격. 두 번째, 기한문의 작성 시 고려사항에는 기한문 작성 시 고려사항에는 작성 전 고려사항과 작성 전 고려사항과 또 뭐가 있나요?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시 고려사항에는 작성 전 고려사항과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한의 종류요. 기한의 종류는 일반기한, 일괄기한, 공동기한, 수정기한. 일반기한과 일괄기한과 공동기한과 수정기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한의 개념을 보실까요? 기한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행정기한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또는 기한은 주로 상급자가 지시사항이나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지시한 사항이나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문서의 기한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기한은 상급자의 지시사항이나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기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출제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문안 작성하는 것이다. 주로 기한은 상급자의 지시사항이나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기한의 원칙입니다. 기한의 원칙은 전자문서죠. 외외로
종이문서가 되겠습니다. 원칙은 전자문서이고 외외는 종이문서가 된다. 기한자의 자격은 누굴까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기한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급에 관계없습니다. 주무관들이죠. 9급, 8급, 7급, 6급은 사무관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주무관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기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결재권자로부터 최종 행정기관 장인 결재권자로부터 지정된 자도 기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한문 작성 시 고려사항에는 작성 전 고려사항과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작성 전 고려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작성 전 고려사항에는 네 가지가 나왔는데요. 네 가지 다 쓸 필요 없고요. 기한자는 안건에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 규정 및 과거 행정 선례를 숙지하고 있는가. 관계 규정, 관련 규정입니다. 관계 규정. 자, 헤드라인 찾으세요. 관련 규정과 또 행정 선례를 숙지하고 있는가. 관련 규정과 행정 선례를 숙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자료 수집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태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정쳐야 된다. 설문조사, 실태조사, 설문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한다. 설문조사, 실태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복잡한 기한인 경우는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논리의 일관성을 해치는 내용이 빠지지 않는 사항이 없도록 검토한 다음 작성한다. 그러니까 복잡한 기한은 초안을 작성해라. 초안 작성. 복잡한 문서는 초안을 한번 작성한 다음에 논리의 일관성을 해치는 내용이 빠지지 않는 사항이 없도록 검토한 다음에 작성한다. 기한자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죠? 당연하죠. 책임의식. sense of duty.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sense of duty. 책임의식을 가지며 해당 기관과 수신자와의 관계 및 입장 등을 고려하여 기한하여야 한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정용성경, 암기하세요. 정확성, 용이성, 성실성, 경제성. 작성 시 유의사항은 정용성경, 정확성, 용이성, 성실성, 경제성이 필요하다. 정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른 글을 말합니다. 유가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고 오탈자나 개수가 없도록 한다.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잘못된 표현이 없도록 문서를 작성한다. 또 의미 전달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문법에 맞게 문장을
구성한다. 애매모호하거나 과장된 표현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정확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른 글을 말하는 거죠. 용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쉬운 글입니다. 쉬운 글.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쉽게 작성해라. 문장은 가급적 짧게 끊어서 항목별로 표현한다. 복잡한 내용일 때는 먼저 결론을 내린 후에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용어를 쓴다. 읽기 쉽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한자나 어려운 전문 용어가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 한자나 전문 용어로 쓸 때는 반드시 가로 안에 한자를 쓰거나 용어에 해설을 붙인다. 이런 것들이 용이성, 쉬운 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실성은요, 호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성은 호감 가는 글. 문서는 성의 있고 진실하게 작성한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표현은 피하고 적절한 경어를 사용한다. 경어. 여러분, 상급기관인에서 하급기관한테 문서를 작성하는데 하기 바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경어를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간에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은 뭐냐?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효율적으로 작성한다. 경제성은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상 반복적인 업무는 표준 기한문을 작성한다. 용지의 규격 지지를 표준화한다. 서식을 통일해서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다루기 쉽게 일건일매주의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쓸 수 없고요. 작성 시 유의사항은 정확성, 용이성, 성실성, 경제성, 정용성경 기억하세요. 정확성은 바른 글, 용이성은 쉬운 글, 성실성은 호감 가는 글, 경제성은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글, 이런 것들이 경제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한의 종류입니다. 기한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었죠.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한의 종류는 일반기한, 일괄기한, 공동기한, 수정기한. 일반기한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일반기한이라 하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의 안건. 일반적인 형태로 작성하는 건데 일반기한은 하나의 안건을 처리한다. 그런데 두 번째, 일괄기한이라는 건 뭐냐? 서로 관련성이 있는 두 개의 이상 안건을 처리한다. 일반기한은 하나의 안건이고 일괄기한은 업무에 관련성이 있는 두 개 이상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일괄기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제도혁신과에서 이러한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대학 교수들을 행정학과 대학 교수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한다면 행정학회에다 보내겠죠. 교수들한테. 아니면 각 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면 그러한 교수들을 초청해서 어디서 할 거냐? 그러면 정부기관의 세미나실을 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개 이상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일괄기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기한이라는 건 뭐냐? 2개 이상의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는 것이다. 2개 이상의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공동명의로 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공동사업한다. 공동사업하게 되면 2개 이상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공동의 명의로 시행하는 것이 바로 공동기한이 되겠습니다. 수정기한이라는 건 뭐냐? 수신한 종이문서 그 자체에 수정을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넣어서 기한에 가름하는 것을 수정기한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한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기한은 하나의 안건, 일괄기한은 2개의 안건, 공동기한은 2개의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맡아야 된다는 거야. 2개 이상의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공동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문서가 공동기한이 되겠고요. 수정기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수신한 종이문서에다가 간단한 수정을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넣어서 말 그대로 바꾸는 거죠. 수정하는 거야, 수정. 수신한 종이문서가 잘못됐을 때 자체에 간단한 수정을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넣어서 기한을 가름하는 것이 수정기한이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의 종류는 일반기한이 있고 일괄기한이 있고 공동기한이 있고 수정기한이 있다. 일반기한, 일괄기한, 공동기한, 수정기한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기한의 요것도 중요하죠. 기한의 개념이 뭐냐? 기한의 원칙, 그리고 기한자의 자격. 기한자의 자격, 또 기한문 작성 시 고려사항에는 작성 전 고려사항이 있고 작성하기 전에 고려사항이 있고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다. 작성 전 고려사항은 작성할 때, 기한을 작성할 때 관계 규정과 행정선례가 숙지되고 있는가. 또 설문 실태조사를 해서 의견을 정치해라. 복잡한 기한은 초안을 작성해라. 그리고 기한할 때는 sense of duty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작성 전 고려사항이 되겠고, 작성 시 유의사항은 정용 성경입니다. 정확성, 용이성, 성실성, 경제성. 정확성은 바르게 작성해라. 용이성은 쉬운 글을 작성해라. 성실성은 호감 가는 글을 작성하는데 경어를 사용해라 이 말. 경어. 경제성은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40점짜리인데 상당히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기한문의 검토, 협조, 그리고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결재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